오늘 특징주로 SK바이오랜드를 보겠습니다. 주가는 이제 상한가가 갔다가 약간 좀 흔들리는, 어쨌든 이제 급등이 나온 모습인데, 관련된 이슈는 이거죠. 기사에 나온 대로 SK바이오팜이 신약을, 미국 식품의약국이죠, FDA의 품목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 SK바이오팜이라는 기업이 상장 기업이었으면 이 기업이 급등을 했겠지만 비상장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열사라고 볼 수 있는 SK바이오랜드가 급등하는, 대신 급등했죠.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자주 나와줘야 제약바이오주의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이슈들이 좀 연속적으로 나와지면은 제약바이오주가 확실히 좀 살아나죠. 그래서 제약바이오주의 긍정적인 이슈인 건 맞지만 아직은 시장이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제약바이오주를 끌어당기기엔 조금 부족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SK바이오팜이 이제 그 FDA에서 그 품목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요, 뇌전증 신약입니다. 그럼 이 뇌전증이 뭐냐? 이 뇌전증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그 뇌전증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뇌전증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뇌전증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서 만성화된 질환. 그러니까 한마디로 뇌에 뭔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럼 여기서 이제 뇌전증 발작이 뭐냐에 대한 그 또 정의가 필요한데요. 뇌전증 발작은 이제 사전적인 정의로는 대뇌 겉질의 신경세포들이 갑작스럽고 무질서하게 과흥분함으로써 나타나는 신체 증상을 의미한다. 네. 이게 정의는 좀 복잡하지만 쉽게 말하면 아까 언급드린 대로 뇌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무슨 간질 증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그 뇌전증으로 약간 순화시켜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뇌전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물 치료의 초점은 그 부작용 없이 증상을 완화시키고 조절하는데 포커스가 있어요. 이 뇌전증이라는 게 어쨌든 한 번에 딱 나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꾸준한 약물 치료를 좀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술 단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약물 치료를 먼저 시작을 하고 그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조절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SK바이오팜의 그 뇌전증 신약의 이름이 그 엑스코풀이에요. 성분은 세노버메이트인데, 어, 이게 이제 보시면은 그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에는 그 SK바이오팜이 200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한 19년 정도 전에 후보물질을 탐색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개발을 했던 것이 이제 빛을 발하는 거죠. 후보물질 탐색부터 그 다음에 임상시험, 그 다음에 작년에 FDA 허가 신청까지 독자적으로 진행한 뇌전증 신약입니다. 독자적으로 진행해서 성과까지 냈다는 건 뭐예요? SK바이오팜이 그만큼 신약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FDA로부터 품목 허가 승인이 났다는 것은 FDA로부터 성인 뇌전증 환자의 발작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럼 향후 이에 의한 그 실적 개선 기대감이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근데 SK바이오팜은 이제 비상장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상장사인 계열사 SK바이오랜드가 급등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뭐냐? SK바이오팜이 이제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SK바이오팜이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지난달에 한국거래소에 그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를 냈어요.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 네, 상장을 하겠다는 거죠. 코스피 시장의 상장 절차를 밟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상장 절차를 밟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SK바이오팜이 본격적으로 상장을 추진할 때는 시장의 관심이 당연히 높겠죠. SK바이오팜은 안 그래도 대어로 분류가 됐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 신약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더더욱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이제 공모주에 대한 그 투자 전략과 같은 영상들을 몇 개 올려드렸어요. 이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쟁률이 높아질수록 상승 가능성이 높죠, 당연히. 상승한 다음에 이제 짧게 털고 가는 건데 인건비 정도는 나옵니다. 경쟁률이 높은 건요. 먹을 가능성이 정말 크니까요. 그러니까 뭐 공모주를 하시는 분들은 이번 SK바이오팜이 공모 일정을 본격적으로 잡고 공모를 진행하면 좀 참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쟁률이 높으면 이제 주수를 많이 배정을 못 받겠지만 그래도 목돈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해볼만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모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SK바이오팜이 이제 상장할 때 한번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요 정도의 생각이고요. 지금 SK바이오랜드는 그 기술적으로 보면은 상한가를 갈랑말랑하죠. 오늘 상한가로 마감하면 다음 주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상한가 깨지면은 바로 조정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상한가를 딱 못 붙이는 게 기술적인 고점. 네, 여기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번에 뚫어낼 수 있을지 좀 관건이에요. 이거는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또 생각이 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SK바이오팜이 상장을 할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공모주 보시는 분들은 한번 눈여겨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